어제까지만 해도 백만장자였던 남자가 오늘 아침 차가운 빌딩 옥상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건 어제까지 전 재산이었던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주식 증서였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 월스트리트 전역은 비명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미국 가치의 수십 %가 흔들렸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경제 위기도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파고. 바로 미국 경제 대공황입니다. 그 화려했던 천국은 왜 하루 만에 지옥이 됐을까요? 이 비극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역사 너구리와 함께 100년 전 그날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공황을 이해하려면 눈부셨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대, 미국은 전무후무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렀죠. 당시 미국은 전쟁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유일한 강대국이었고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약 42%를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덕분에 자동차 생산 시간은 12시간에서 단 9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냉장고, 토스터 라디오가 중산층 가정을 채웠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한 단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호황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돈이 넘쳐나자 사람들은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덫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거래였습니다. 10%의 현금만 있으면 은행 빚으로 주식을 샀던 겁니다. 1920년대 후반 미국의 주식 투자는 대부분 빚을 매개로 한 극단적인 레버리지 투자였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조차 손님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할 만큼 시장은 비이성적인 과열 상태였습니다.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가치 상승이 아니라 내가 산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 받아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집단적 믿음과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의 음악 뒤편에서는 이미 불길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중의 실질적인 소비 능력이 생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물건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더뎠고 농민들은 이미 농산물 과잉 공급으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즉,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929년 10월 얇아진 얼음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하락하자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팔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고 전화선은 마비되었습니다. 주가 지수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곤두박질쳤습니다. 단 하루 만에 당시 미국의 거대한 자산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인 10월 29일 검은 화요일 블랙 투즈디에는 1600만 주가 투매되었고 시장은 완전히 인공호흡기를 떼게 됩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929년 9월 최고점 381.17포인트에서 폭락을 거듭해 3년 뒤인 1932년 7월 8일에는 역사적 최저점인 41.2포인트까지 추락했습니다. 지수 가치의 무려 89%가 증발한 것입니다. 89%의 주가 폭락은 현대의 그 어떤 금융위기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괴멸적인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산 가격 조정을 넘어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가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주식 폭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재앙은 은행으로 번졌습니다. 은행이 망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예금을 찾으러 달렸죠. 이를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들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193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무려 9,000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은행이 망하자 시민들의 평생의 저축은 한순간에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돈이 없으니 소비를 멈췄고 기업들은 줄도산했으며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1933년 미국의 실업률은 자그마치 25%에 달했습니다. 길거리에는 당장 오늘 한 끼를 때우기 위해 무료 수프와 빵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수킬로미터씩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스로 대충 만든 판자촌에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당시 대책을 내놓지 못하던 후보 대통령을 비꼬아 이 판자촌을 일명 호버빌이라 불렀습니다. 초강대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완전히 굶주림과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것이죠.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1932년 대선에서 미국의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입니다. 그는 취임식에서 역사에 남을 명언을 남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루스벨트는 즉시 은행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강력히 개입하는 개혁 뉴딜 정책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직접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 테네시강 유역 개발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켰고 실업자들에게 강제로 일자리를 쥐어주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을 감시하는 증권거래위원회를 설립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를 만들어 금융 불안의 싹을 잘라내고자 했습니다. 뉴딜 정책은 대중에게 희망을 주고 금융 안정을 가져왔지만 대공황을 완벽하게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1937년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자마자 실업률이 다시 20% 가까이 치솟는 이른바 루스벨트 불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무기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거대한 전쟁 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미국은 완벽한 풀고용 상태를 달성하고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미국 경제 대공황은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영원히 오르기만 할 것이다라는 대중의 맹목적인 낙관론과 부채 위에 쌓아올린 탐욕의 탑은 언제든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높은 가계 부채와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볼 때 100년 전 대공황의 역사는 결코 먼 과거의 이야기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흐름의 궤적은 늘 유사한 패턴을 그리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대공황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역사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